다은이도 교회 다녀? 아니 미안해. 교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교만 들은 걸로 이렇게 교회를 교보. 이제 성지는 거듭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수업 끝나고 하고 오는 게 되게 쉬워. 표정이 되게 질문. 숙제는 했어? 487번. 지훈아, 그 전에 쓴 질문 해도 돼. 잠깐만, 근데 네 책을 보니까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다고. 아니네? 미안해. 멀리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줬죠. 오늘 그럼 채점 한 거 질문만 먼저 받고요. 진도 좀 먼저 좀 나갑시다. 알겠죠? 진도가 약간 정체됐다고 하긴 좀 그런데. 자, 할게요. 487번이죠. 487번 보세요. 자, 얘는 제곱하시면 어떻게 되는 친구야? i가 되는 친구인 거 맞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써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는 z를 제곱한 걸 4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애인 거지. 그래서 z의 8제곱이 얼마인 친구다? 이게 1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이 1일 때 순환의 구조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몇 번마다, 8번마다 한 번씩 1이 되는 친구인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그 오메가, 이게 사실 얘는 W는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오메가라는 친구는 직접 세제곱 해보셔도 좋고, 근데 사실 이 물어 문제 있잖아. 지금 Z의 N제곱이랑 오메가의 N제곱이 같을 때를 만족시킨대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꼬라지 다 같아질 일이 거의 있겠니 없겠니?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걸 뭐 해보셔야 돼? 얘를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 원래 문제 의도가 그래. 근데 얘가 사실은 되게 유명한 친구거든?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나오는 좀 유명한 친구야. 유명한 친구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배우면 이거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었던가? 마이너스 1이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찾으시긴 할 겁니다. 나중에 많이 나왔던 친구라서 약간 외우세요 하긴 할 건데 지금 회차에서는 외우라고는 안 할 거야. 이거는 시험 볼 때 즈음해서 외우라고 할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뭐다? 이게 나열해서 얘가 어떤 구조가 되는지 확인해봐. 얘도 나열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 오케이? 근데 얘는 세제곱을 하면 이 1과 비슷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이 뭐 할 때를 찾으라는 거야? 겹칠 때를 찾아라. 오케이? 자, 얘는 3번 정말 제곱해도 되는데 선생님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찾아볼게요. 오케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양변에 2배 해. 그러면 이 오메가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인 거니? 넘겨. 그러면 이 오메가 플러스 1은 풀마 루트 3i 되는 거 맞니? 양변을 제곱해. 그럼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니? 또 이항해. 그럼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 돼. 4, 4, 4 약분을 해줘. 그럼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 괜찮니? 근데 이거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많이 보던 모양이지? 내가 여기다 뭘 할 거냐? 곱셈 공식 때 했던 것처럼 여기다 내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려고 해. 이거 세제곱하면 1 되는 애구나. 됐어요? 그럼 얘는 곱셈 공식 때 어떻게 돼?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0이겠지? 얘는 세제곱하면 얼마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좀 이렇게 푸는 거 좀 복잡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는 이걸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는 게 맞아요. 이 단원에서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 들어가면 얘는 이런 식으로 찾아나갈 거야. 알겠어? 그래서 미리 한번 예습한다 생각하고 써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친구라서 시험 볼 때 배울 거다 뭐 이 정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거야. 물론 그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근데 그걸 정말로 계산을 다 하면 얘 같은 경우는 3번이니까 할만하다 치자. 얘는 몇 번을 해야 돼? 8번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Z제곱이 뭐가 된다는 아이디어를 알지 못하면, I가 된다는 아이디어를 모르면 괜찮아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럼 얘가 8일 때 우리 저번에 왜 I가 4개씩 순환했어요? I는 4제곱하면 1이었기 때문에 4번씩 순환한다고 했었지. 얘는 I를 Z를 8번 제곱해야 1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순환하려면 몇 칸씩 순환하겠어? 몇 개씩? 8개씩 순환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1이 되면 그 다음 곱하면 다시 Z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리고 얘는 몇 개씩 순환하는 거면 얘는 3개씩 순환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이 뭐의 배수일 때마다 나오겠어? 8의 배수일 때마다 나오는 친구인 거고, 얘는 3의 배수일 때만 나올 거고. 그럼 걔네들이 뭐 하려면? 같으려면 8의 배수면서 동시에 뭐의 배수야 되겠어? 3의 배수야 되겠지? 그럼 뭐의 배수? 24의 배수일 거다. 오케이? 근데 24의 배수인데 그걸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네. 그치? 그럼 24의 배수인데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24도 있을 거고요, 48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2도 있을 거고요, 96까지 있겠구나. 그치? 그래서 몇 개? 4개? 그래서 여러분들 그 I가 왜 4개가 순환이었는지라는 아이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괜찮은 거 맞아? 필기하시고. 근데 숙제를 할 때, 선생님 숙제할 때 어떻게 하면 우직하게 그냥 곱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우직하게 곱하셔야 되고, 뭐가 나올 때까지 계산하셔야 돼? 1이 나와야 뭔가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어요. 488번에 안 풀 건데 또 쫄아서 아무것도 안 할까봐 내가 얘기한 거야. 488. 윤수야 뭐 이상한 거 있어 혹시? 이상한 얘기해야 됐고. 488번에 쫄아서 안 할까봐 얘기하는데 이거 Z를 실수화해 보시면 뭔가 되게 심플한 애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생긴 게 좀 그런 문제야. 이런 거 실수화 해보시면 아 이거 생각보다 허접했네 라는 걸 아시게 될 거라는 얘기고. 다음 질문도 보고 갈까요? 다음이 없어? 지훈이는 혹시 그냥 푼 거 중에서만 질문해봐. 혹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 윤수도 혹시 있으면 얘기해. 저 470이거? 지난 시간에 알아두면 편리한 복소수 연산들을 안내해드렸지만 사실 그건 정말 단순함기하는 영어 단어처럼 단순함기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직접 해보시란 얘기인 건데, 그럼 여기 472번에 A라는 친구도 얘도 1 플러스 I를 몇 제곱한 거래? N 제곱한 거래잖아. 그러면 뭐 N이 1이면 당연히 1 플러스 I일 거고, N이 2면 A는 1 플러스 I의 제곱인데 그거 진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라는 거야. 이 I가 나온 걸 확인하면서 지금 3월 되기 전에는 정말 계산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복소수 계산이 되게 익숙해져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요게 2i가 되는 순간 이게 3, 4, 5, 6 이렇게 계산하는 거 되게 뭐랄까 좀 손이 많이 간단 말이지. 그래서 요런 좀 얘는 어때? 비교적 심플한 모양이 나왔잖아. 그리고 문제가 뭘 원해? 얘가 실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런 일반적인 허수들은 아무리 곱해도 뭐가 나와? 허수가 나오게 돼 있어.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제곱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친구가 뭐가 있어요? 이런 순허수 꼬라지나 아니면 실수 꼬라지들만 가능하거든. 그래서 요쯤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연산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이 i가 되는 친구니까 n이 이제 4라고 치자면 n이 4면 a는 1 플러스 i를 제곱한 걸 다시 제곱하라는 거지. 4제곱이니까.
그러면 총 마이너스 4가 되겠네. 2는 제곱하면 4,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오케이? 근데 문제가 음의 실수가 아니라 무슨 실수라고 했어? 계속 문제 보셔야 돼요. 기억이 까먹거든. 나도 까먹으니까 보는 거고. 알겠지? 음의 실수란 말은 없죠. 그죠? 무슨 실수래요? 정확하게? 양의 질. 혹시 양의 실수래잖아. 아직 멀었네. 그치? 근데 이 i가 달린 순호수는 제곱을 해봐야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생각해야지.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구나. 이거 제곱해야 양수가 나오겠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제곱하시면 제곱하면 뭐야? 8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 플러스 i의 제곱을 제곱한 거를 다시 제곱해요.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제곱하니까 얼마? 16이 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처음에 푸실 때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좀 알았어. 우리가 이제 3월 넘어가고 뭐 좀 많이 계산을 해봤어. 이런 친구들은 요 A를 바로 이렇게 씁니다. 얘는 N을 2K라고 세팅한 거야. 2K. 오케이? 그럼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을 K제곱에다가 넣은 거지. 그러면 A라는 친구는 2i의 k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의 k제곱, i의 k제곱이 되는 거지.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그럼 얘가 양수가 되는 데를 찾으면 되겠지. 근데 i는 순환한 거 알겠지만 1제곱하면 1이 i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고 4제곱하면 1이잖아. 언제 양수가 나와? 4제곱해야 양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k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뭐 8일 때, 오케이? 나중에는 이렇게 풀게 될 거라고 계산하다가 보면. 근데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풀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좀 나열도 해보는. 네 이놈! 얼른 오세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k가 4일 때 일단 최초로 양수가 나오니까 이게 최소의 장수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n이 얼마일 때? 8일 때 a는 얼마? 16. 둘을 뭐 하래? 더하래? 그러면 8이랑 16이랑 더하니까 24. 인정?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초기에는 충분한 노가다를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언제까지 노가다를 해요? 선생님 규칙은 언제쯤 나오나요? 보통 제일 많이 나온 건 4개 정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건 6개. 단골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무리해서 8개까지는 보통 써보시는 게 안전해요. 8개. 10개는 거의 드물고. 오케이? 근데 이제 쓰다가 약간 이런 거 캐치는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되면 근데 어쩔 수 없다. 3제곱, 4제곱 다 해보시는 건 맞아요. 넘어갈게. 선생님 그거 너무 바보처럼 푸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바보처럼 묵직하게 해야 나중에 확신이 들어. 알겠지? 그냥 내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라는 건 사실은 약간 뭐랄까 두루뭉술한 느낌이 좀 있거든. 됐죠? 네. 그러면 진도 나갈게요. 네. 2차 방정식입니다. 미안하게 2차 방정식은 수치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이 뭔가 추가로 얹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엔간한 건 그냥 이제 다 시킬 겁니다. 숙제로 그냥 풀어봐. 알겠지? 다음 주엔 질문을 좀 많이 받아드릴게요.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꼬라지의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A가 0이면 사실 2차가 아니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 두 번째 풀이법 1번 뭐 한다? 제일 쉬운 거.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꼬라지를 만들라는 거야? A로 묶은 x-알파, x-베타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0. 가끔 이거 어떻게 근이 그냥 0 없이 알파나 베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 원래 근이 왜 나오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가 곱해서 0이 돼야 된다.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가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x가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얘기 왜 하는가 문제풀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을 더 하면서 푸셔야 돼요. 괜찮아? 그다음에 이제 풀이법 두 번째.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상태. 이때 근해 공식을 쓰시는데 일반적인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이건 중학교 때 증명 많이 해주셨을 테니까 난 안 할게요. 괜찮니? 자,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일반 근해 공식보다는 짝수 근해 공식이라는 애를 쓰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됐어요? 짝수 근해 공식은 x의 개수가 2의 배수인 경우에 사용을 해. 근데 이때는 여기는 이 x의 개수 전체가 b거든. 근데 이때는 x의 개수를 b라고 하지 않고요. 요건 x의 개수 반토막 친 거 있지. 그걸 b라고 생각하고 부를 거야. x의 개수 몇 토막한 거, 반토막한 거. 실용문제집에서는 이걸 프라임이라고 표기를 해주는데 지금 프라임을 쓰면 거기 제곱을 얹으면 헷갈리거든. 기호가 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프라임 한다는 거다 제곱하면 이게 12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그냥 프라임이라는 표기를 잘 안 하는 것 뿐인 거야. 문제집에 프라임이라고 쓴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 요때 근해 공식 일단 쓰고 증명을 해드릴게요. 요때 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짝수 근해 공식을 잘 안 가르쳐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주로 짝수 근해 공식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짝수 근해 공식 쓸 일 꽤나 많으니까 짝수 근해 공식 안 해왔다면 꼭 외우세요. 수업 못 따오는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식 자체가 워낙 좀 뭐랄까 사이즈 차이가 좀 있어서 요건 좀 보셔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왜 짝수 근해 공식은 저렇게 바뀌냐? 사실 다를 거 없어요. 원래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4b 제곱 마이너스 4ac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여기 4 공통인수잖아. 그치?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 풀마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되는 거잖니? 그럼 여기 2 약분하면 쟤랑 어떤 애가 되는 거야? 똑같은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 되게 새로운 공식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식이 굉장히 심플해지기 때문에 짝수의 공식을 써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좀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중학교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D와 그다음에 짝수 판별식으로 나눠요. 오케이? 판별식은 정확하게 판별식이 뭔지 기억하지 얘들아 다.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게 판별식이잖아. 어디 있는 애야? 여기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애. 그럼 짝수 판별식은 당연히 여기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짝수 판별식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게 사실 나누기란 뜻이에요. 4로 나눴다는 뜻이야, 판별식을.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이걸 원래대로 판별식을 썼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의 몇 분의 몇 배 된 상태야? 4분의 1배 된 상태지.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물어보더라고. 저 왜 4로, 뭐 슬러시 4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의미 없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쪽은. 이만큼은. 됐으니까. 그래서 역시나 고등학교에서는 이 짝수 판별식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복잡한 식을 판별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써야 될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쓰셔야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리면 판별식이나 짝수분해 공식이나 나중에 근각의 수학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너무 A, B, C로 외우지 마시고 위치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게 A, B, C 한 덩어리로 나오는 거 잘 없을 거야. 여기에 막 2K-1이 있고 여기는 K제곱 플러스 5K-1 이런 게 있고 막 복잡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외워라? 위치로 외워라. 그 다음 두 번째 복잡하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식이 이 안에 막 2K-1이 있는데 그럼 그 괄호가 막 풀려 있거나 만약에 그렇다 생각을 해봐. 그럼 계산이 잘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꼭 뭘 잘 하셔야 돼? 내림 차순을 잘 해두셔야 돼. 내림 차순을 잘 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 복잡한 식인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x 2차 모으고 1차 모으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판별식 D 이 둘을 통합해서 이 판별식은 D라고 할 건데
밑에다 씁시다. 판별식은 D라고 할 건데 D가 만약에 양수야. 괜찮아? 일로 와봐. 판별식 D가 양수면 여기나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가 양수가 되면 앞에 뭐가 붙어있어? 풀마 붙어있는 거 보이니? 얘가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랑 답이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뭐식이랑 마이너스 뭐식이랑 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일 때는 서로 다른 여러분들 중학교 때 기준으로는 국은 이렇게 나왔을 텐데 오케이? 자, 루트안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무슨 수야? 실수야. 괜찮아? 근데 실수의 근이잖아. 그치? 그걸 줄여서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실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실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실수의 근, 실수로 된 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면 이거 우리 흔히 무슨 근이라고 부르는 친구야? 중근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중근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분 있나요, 이거? 중학교 때는 못 배울 수도 있다. 좀 실수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근데 뭐 중근이 어떤 근이가 나 너네만 했을 때 처음 생각했던 건 가운데 있는 근이었어. 내가 아는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제일 대표 주자였거든. 근데 왜 가운데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너는 뭐 중근이 무슨 뜻이야? 중도? 너 수학 선생님 누구니? 중학교 때. 너잖아 하지 않았고요. 중학교 때 상근세. 잘 가르쳐줬네. 맞아요. 중근은 중복되다의 중이야. 알겠어? 그래서 중복된. 근데 중복되려면 하나일 수가 있겠니? 혼자 어떻게 중복돼? 두 개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복된 두 실근이라고 불러요. 되게 중요해. 얘도 두 실근이야. 중근은 그냥 하나가 아니야. 어디 가서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이제는 배웠으니까. 알겠어? 얘도 두 실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단순히 두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판별식이 양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판별식 양수도 두 실근이지만 0도 두 실근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고 풀어야 돼? 크거나 같다고 풀어야 돼. 그럼 선생님, 판별식 양수인 건 언제 써요? 판별식 양수의 가장 키 핵심은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냐 없냐.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냐 0이냐를 결정하는 건 서로 다르다가 있냐 없냐인 거야.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근이 없어요라고 배웠지만 그때는 이유가 뭐냐면 자, 판별식이 음수는 루트 안에 무슨 수가 들어가? 음수가 들어가겠지.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숫자를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워서 그냥 없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숫자를 배웠잖아.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무슨 수가 되죠? 허수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근은 있는 거예요. 무슨 근으로 존재하는 거야? 허수의 근으로 존재하는 거야. 실수의 근은 줄여서 실근이라고 했죠. 허수의 근은 그럼 뭐라고 했어? 허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허근은 뭐야? 허수인 근. 오케이? 근데 얘도 당연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풀마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가지일 거라는 거야? 두 가지일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도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두 허근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기 A, B, C 있죠? 얘들이 모두 실수일 때 사실은 이런 해석을 해요. 실수가 아니면 사실 따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요 얘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쑥쑥 풀어볼 거예요. 유형 1번에는 530번을 풀 건데 이 앞에 지워도 되죠? 여기 앞에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개수가 뭐야? 무리수가 개수잖아, 그치? 물론 이 상태로 여러분들 근해 공식 쓰셔도 됩니다. 인수분해가 만약에 잘 안 된다? 근해 공식 쓰셔서 푸셔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최고 차항의 개수는 기왕이면 숫자, 실수라는 그냥 정수의 형태인 게 좀 편해요. 그리고 그 중에 1일 때가 가장 편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유리화 하듯이 양변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리고 계산식 조금 편해져요. 물론 나중에 정말 테크니컬해지면 사실 이 상태에서도 인수분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이따 보여드리긴 할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풉시다 이번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얘랑 얘랑 곱하시게 되면 합차공식 쓰니까 3에서 4를 빼서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건 그냥 쓸 겁니다.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랑 곱하시게 되면 이건 그냥 계산 좀 해봐야 되겠다. 3루트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2루트 3이랑 그래서 3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은 0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최고 차항의 수 기왕이 1이면 좋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x 마이너스로 묶은 3 플러스 루트 3은 0이라고 바꾸시면 자 여기는 뭐 1 여기는 3 플러스 루트 3이랑 1이랑 곱한 거 괜찮아? 얘랑 더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지? 그럼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다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여넣으시면 얘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2까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바로 꼭 쳐서 쓰라고 했었어요 이런 거 괜찮아?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을 인수분해가 됨 그래서 x는 3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 하고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하나요? 이런 조금 귀찮은 친구 나오는데 우리 쫄지 말고 그 더 복잡한 것도 인수분해했어 우리 내림차순 인수분해라고 해서 오케이? 그때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때 알파랑 3알파 베타랑 3알파를 곱하는데 베타가 큰 놈이니까 얘가 베타인 것 같고요 얘가 알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타랑 뭐를 더했어? 이거 3배한 거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3은 날라가고 답은 루트 3만 남겠다 오케이? 자 이거 다 썼나요? 근데 나중에 되면 터지려고요? 무섭게 왜 이러지? 그랬잖아 히터 꺼도 되지 추우면 얘기했다가 좀 줄어드는 거 맞죠? 저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꺼졌어. 자,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루트 3 마이너스 2랑 1 얘는 1이랑 3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이러면 안 돼. 그냥 1 플러스 해야 되겠다. 괜찮아? 그럼 이렇게 더하면 3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2 얘랑 곱하면 3 마이너스 루트 3 빼고 빼면 뭐만 남아? 1만 남지 여기 x의 개수가 뭐야 지금 현재? 1이지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보이면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뭐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는 않은 게 이렇게 식이 나오기는 해. 그 이때 근이 어떻게 되냐면 x는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0 되려면 괜찮아? 유리화를 어차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개수를 그냥 1로 맞추는 게 일반적으로 좀 어떻다? 그냥 무난하다. 됐습니까? 아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뭐 할 수는 있다라는 건 알아. 꼭 1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님. 근데 보통 그게 편하다. 넘어갔어. (536번인데) 와우.
근데 536은 너무 아까워서 못 풀겠어. 별표 쳐. 교과서라고 씁니다. 웃긴 건 교과서예요. 중딩 내신 교과서에 있는 것만 다 풀어도 그래도 학교 시험 80점은 나오고 고등학교 시험 교과서에서만 있는 거 풀면 50점 나와. 됐어? 그러니까 이건 못 풀면 50점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처음 보면 좀 어렵게 느끼실 거야. 근데 요거 풀기 전에 요것도 먼저 하도록 할게요. 534번으로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534. 응? 죄송합니다. 그냥 536을 할게요. 아, 얘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따가 나오면 할게. 야, 여기는 K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갖는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두 개나 있어요. 첫 번째, K 값에 관계가 없다. 줄, 쫙. 이건 뭐야? K에 관한 항등식. 오케이? 두 번째, 이 방정식의 근이 뭐다? 1이다.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 나오면 근이 뭐야? 근데 방정식의 해가 뭐야? 윤수야.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 내가 되게 잘 조립해 줄 수 있어. 그치, 우리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윤수가 대답을 못한 이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는데 설명이 좀 애매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별로 생각 안 해봤던 거야. 괜찮아? 어떤 거 같아? 솔직히 양심에 손을 넣어. 그치. 우리가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식 풀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풀라고 시켜? 이걸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원래 배우는데 이건 방법이야. 알겠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진짜 얘가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이 식이 뭐가 되게 하는, 3이 되게 하는 걸 찾는 방법을 배운 게 여러분들이 배운 방정식 풀이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도 해라는 건 뭘 뜻하냐면 그 방정식을 뭐 하는 애? 참이 되게 하는 애 거야. 근데 이거 참이 되게 하는 애라는 게 말이 좀 번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 근 넣으면 성립한다고. 근 넣어도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다가 내가 x에 뭐 넣어도 1 넣으면 당연히 성립해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1 넣으면 어떻게 돼? k 더하기 a 더하기 bk 마이너스 b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게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되더라. 이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걸 풀려고 봤더니 문자가 어때? 너무나 많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 나온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했어요? 얘가 뭐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항등식을 푸는 가장 무난한 풀이법 뭘까요, 정주민 씨? 정주민 씨, 항등식을 푸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뭘까요? 아니 뭐 대답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냥 뭐 자기 할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어떡해. 건우야, 항등식을 푸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뭐예요? 막 던져도 돼요. 내가 잘 조립해 볼게요. 지훈이, 항등식을 푸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뭐인 것 같아? 넌 항등식 풀 때 어떻게 해? 자, 여러분들 배웠을 때 그 기본 모티브는 머릿속에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설명을 하면 내가 그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특히나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 이거 전에 배웠던 항등식이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죽지도 않고 2차 방정식이 살아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지금만 그럴까? 아니야. 특히 항등식은 계속 나와. 됐어? 항등식을 푸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그냥 좀 세속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그 주인공 문자로 내림차순하세요. 알겠니?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배웠던 항등식들은 조금 까다로운 항등식인 거고, 왜냐면 항등식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심플한 애잖아. 양쪽의 식이 어떻더라? 같더라. 이걸로 문제를 뭐 얼마나 내겠니?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항등식들은 식을 막 지지고 볶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인 거고. 됐어요? 후기에 나오는 항등식들은 항등식의 메인 디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곁들임으로 나오거든. 오케이? 그럼 결국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야 되는데 뭐에 관해 같아야 된다는 거야? K에 관해 같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K에 관해 같다는 걸 확인하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내림차순하라고 했잖아. 내림차순을 해야 뭐 개수를 비교하든 숫자를 대입하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항등식을 푸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뭘 해라? 주인공 문자로 내림차순을 해라.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내림차순에서 개수를 비교하거나 숫자를 대입해 봐요. 뭐 이런 느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니?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문제들이 웬만하면 다 풀렸던 거 기억할 거고. 됐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목적은 무엇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방정식을 풀었지만 그냥 나는 풀 줄은 알지만 내가 한 게 뭔지는 잘 모를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물론 아예 모른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근데 약간 두루뭉술 하잖아. 네가 그렇게 풀라며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론 그게 반말은 하진 않았지만 오케이? 선생님이 그렇게 풀라고 하셔서요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좀 힘들어. 중학교는 괜찮은데 고등학교는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뭐야? K에 관한 내림차순이야. 그러면 1 플러스 B K라는 친구랑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친구가 생기는 거고 여기 K가 있지만 여기 K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거 사라졌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인 거고 설명은 장황하지만 풀이는 별게 없습니다. 됐어요?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별표 칩시다. 이 별표를 치는 건 시험에 꼭 나와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절대값만 보면 학을 띄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을 제대로 들었고 집에서 한 3-4문제만 연습했다면 이제 절대값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절대값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애거야. 알겠어? 자 일단 절대값에 관해서 필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당연히 절대값 A라고 쓰는 N 거고요. 절대값은 그냥 초등 때 배웠던 초등은 아닐 거라는 중1 때 아마 배우는 거 같은데 그때 배웠던 그냥 단순한 구조로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와도 1이 나오는 그런 마이너스가 무슨 수가 되는 플러스가 되는 그렇다고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괜찮아? 틀린 건 아니지만 됐어요? 그 상식만 가지고 문제 풀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할 거야. 절대값이라는 친구는 아까 말했지만 1 넣으면 뭐가 나와요? 1 나오잖아요.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3 넣으면 그냥 3 나오지 양수가 들어가면 그냥 뭐야? 그냥 나오는구나 얘는. 오케이? 그리고 0 들어가면 얼마 나와? 0 들어가도 0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만약에 A라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가 나오는 애인 거야. 됐어? 맞아 안 맞아? 여러분도 공감을 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이 특히 수학 수업은 약간의 대화라고 보시면 편해요. 알겠니? 내가 야 이런 애가 있어 소개를 막 시켜주는 거야. 그럼 너네들도 뭐 이해가 가든지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막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거든. 내 설명이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동의가 돼야 어렵잖아요. 괜찮아? 지금 선생님 첫 줄에 얘기한 건 동의가 다 되나요?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 야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뭐가 돼서 나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근데 그럼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마이너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실제 연산에서 마이너스를 없애는 연산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은 그럼 다른 걸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뚝 잘라내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 양수가 돼서 나갔잖아. 그럼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뚝 떼지는 않는 거. 떼는 거 대신에 이걸 하면 얘가 양수가 돼. 마이너스를 한번 더 곱한 거야. 그럼 양수가 되는 거지. 이거 A가 음수라네. 그냥 나가면 음수가 나가는 거잖아. 절대값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없는 일이지. 그래서 만약에 A가 무슨 수라고 한다면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가 돼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잘못 배우면 착각하는 바보들. 선생님 절대값인데 왜 마이너스 따라서 음수 돼서 나가요?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음수가 아니에요. A 자체가 음수잖아?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한번 더 곱한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양수인 거지. 오케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K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지금 K는 양수야? 음수야? 정답이에요. 몰라야 정상입니다. 됐어요? 아니 내가 양수라고 한 적도 없고 음수라고 한 적도 없고 물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집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도 이게 음수야?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저기 A는 내가 만약에 여기 정체를 안 써놓는다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알아올라? 모르는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소수 때 배웠던 건데, 자,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면 얘는 성질상 누구랑 똑같은 성질을 갖게 되더라? 절대값과 똑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얘는 연산이 제곱이 먼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더라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뭐해져? 사라지거든. 괜찮아? 자, 근데 대신에 루트 밖에 이거 둘의 차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루트 밖에 제곱이 돼 있는 경우는 그냥 A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너네들 문제집에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아주 드물게 얘가 나오기도 해요. 알겠니? 그래서 두 개 구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고. 됐어? 자, 그럼 우리 본 문제로 가서 문제는 541번을 또 541로 풀 건데 539번을 먼저 잠깐 좀 보고 할게요. 이건 끝까지는 안 풀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됐니? 뭐가 문제니 얘는? 이것도 중요해 얘들아. 숙제하면서 얘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인지를 해야 그걸 고쳐서 풀 거 아니야. 수학의 대다수의 문제는 그런 구조거든. 얘를 그냥 풀려고 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데 무슨 짓을 해놔? 걔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뭐야? 그 이상한 짓을 어떻게 해결할까야. 괜찮아? 얘는 뭐가 문제야? 이거 절대값 문제여야지.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이거 푸는데 내가 빡치게 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물어볼게. 절대값이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를 알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고 음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달고 내보내면 되는데 지훈이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1은 양수니 음수니? 예, 아까 똑똑하던 지훈이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K는 양수라고 했어? 네가 음수라고 했어? 그럼 x-1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이제 봐봐. 모르면 이거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는 모르면 다 합니다. 됐어요? 양수인지 모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양수일 때를 하고요 음수일 때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도 첫 번째 만약에 안에 있는 게 양수라고 한다면 x-1이 양수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럼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놓고 풀 거고 두 번째는 x가 뭐일 수도 있어? x-1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다도 풀 거라고. 앞으로 절대값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괜찮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되면 한 번만 풀면 돼. 오케이? 근데 그런 문제는 미안한데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주로 나오는 절대값은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를 가능성이 높고 모르면 심플하게 어떻게 하는데 둘 다 품이야. 됐어? 자 그러면 하나만 할 건데요. 자 얘로 하겠습니다. 얘 음수인 거. 야 얘는 절대값 아니 지금 음수인 거잖아. 그러면 뭘 달고 나오면 돼?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달고 나오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거 맞아? 마이너스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은 다음에 이걸 봐야 뭔 소리가 이해가 가는 거야. 내가 이거 왜 케이스를 나누겠니? 저기 절대값 x-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쓴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음수인 거 알았으면 음수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니. 그게 수업을 듣고 이해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예쁘게 정리를 하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됐니? 그럼 이걸 풀면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2가 답인 거지. 근데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왜 둘 다 답이 아니야? 우리 아까 x는 1보다 작다라는 기준 하에 푼 거 아니야. 맞아? x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였던 거고 음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답이 나온 거지. 그럼 만약에 x가 양수인 이런 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답이 일단 뭐야? 마이너스 3인 거. 꼭 그 조건을 표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좀 머리로 알고 넘어갈게요. 저 그 정도는 기억해요 라고 하시는데 에이 진짜 이런 사이즈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이런 사이즈는 그냥 머리로 해도 되지.
나중에 내가 칠판 두 판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우린 접근해야 될 거란 말이야. 이해가? 전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아유, 그러면 등급이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한 것에 기록이 필요해. 그래 나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막 풀다가 뭘 골라야 되지? 그리고 다시 가서 보는 거예요. 아, 얘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음수 골라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는 습관이 좀 중요해요. 괜찮습니까? 특히 남학생들이 그런 걸 좀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부터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된 거 맞니? 자, 그리고 이딴 짓을 앞으로는 안 할 거니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자, 내가 x에다가 2가 진짜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x에다 진짜 2를 넣어봅시다. 괜찮아? 2를 넣으면 4. 여기다 2를 넣으면 1이지. 그럼 마이너스 3.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지. 거기다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이잖아. 이거 0 돼? 안 돼? 0이 아니거든. 얘는 해가 아니라고. 괜찮아? 해에 대한 원리가 없으면 왜 얘를 고르면 안 되는지가 또 애매해질 수 있죠. 이제는 명확해졌지. 얘가 왜 안 되는지. 얘를 만족 안 하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는지는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어렸을 때 겁나 많이 해봤을 때 이런 거. 의심은 많아가지고. 됐어? 아니 근데 그런 게 절대 나쁘지 않아. 수학이나 이과 계열의 학문들은 다 의심의 학문들이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사실인가? 의심을 하면서 잘못된 게 수정되면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 그치? 근데 그걸 의심을 하니까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이과의 기본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안 풀었잖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을 막 푼 다음에 x가 뭐보다 큰 걸 골라야 돼? 1보다 큰 걸 골라야 되겠지. 괜찮니? 지운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요런 애들은 그래도 무난한 편인데 5, 4, 1번 보겠습니다. 5, 4, 1번. 자, 5, 4, 1번은 첫 번째는 x제곱은 좋은데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라고 써있네. 그치? 그리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빼기 더하기 3을 한 건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됐어? 자, 짜증나죠? 근데 루트 안에 제곱이지. 그럼 이건 절대값 x로 보시면 되는 거야. 와, 이거 어떡하지? 루트 있는데? 근데 우리 눈에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이게 x-1의 제곱 우리 눈에 보여야지. 그럼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x-1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걸 예쁘게 정리하면, 식을 다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는 절대값 x-1 플러스 3이라는 애로 비교적 심플하게 바꿉니다. 됐나요? 이거 써주시고 위쪽 칸 좀 여유를 좀 주고 여기다 쓰세요. 쓰시면 지우고 요 좀 위에다 쓸게요. 풀리면 아래 칸이 좀 많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1라운드 오케이? 뭐 별건 아닌데 모르면 못 푸는 그런 형태니까 잘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3을 한 건데 이거는 절대값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쓰지 마봐. 야,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야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야 되지. 그럼 얘 양수일 때 양수인 거하고 양수일 때 음수인 거하고 음수일 때 양수인 거하고 음수일 때 음수인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말로만 했는데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오케이? 이딴 걸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니? 이게 뭐 수학적 센스는 아니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 우리 아까 했던 친구 있잖니. x가 뭐보다 클 때랑 뭐보다 작을 때라고 썼던 거 기억하니? 혹시? 필기한 거 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 x가 뭐보다 클 때랑 뭐보다 작을 때라고 했어? 0. 0이라고 했어? 왜 0이었을까 그러면? 그럼 기준이 0인 건 보여 눈에? 왜냐면 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기준이 0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왜 기준이 0이었을까? 0 아닌데요? 5390 1이잖아 1. 아니지. 나도 막 말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줄 알았잖아. 자, 다시 아까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했던 거 기억해? 그럼 기준이 1인 거 보여? 근데 그 기준이 1이라는 걸 절대값에 지금 넣어봐봐. 절대값이 뭐가 되니? 0 되는 거 보이니?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양수냐 음수냐 기준 나누는 거 아니야. 양수랑 음수를 나누는 기준 축은 당연히 뭐겠어?
0이야 얘들아. 그것도 상식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알겠어? 예전에 너무나 생각 없이 해도 잘 되던 거라서 생각 안 하는 건데 양수냐 음수냐를 나누는 기준은 0이야. 그래서 걔 같은 경우도 절대값 x-1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게 0일 때가 x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나눈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런 하나짜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상식적으로 그냥 아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 우리 절대값 몇 개야? 2개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래서 아까 썼던 기준점을 이용해 보자고. 우리 절대값의 기준은 뭐라고? 얘가 뭐 될 때? 0 될 때. 오케이? 얘가 0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0이겠지? 0일 때가 첫 번째 기준점인 거야. 인정? 그 다음 얘도 있잖아. 얘도 0 되려면 언제야? x가 1일 때니? 얘는 지금 이 문제는 절대값을 기준을 뭘 기준으로 나누시면 돼? 0일 때랑 1일 때를 기준적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야. 그 소리가 뭔 소리냐?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그리는 연습할 겁니다. 이걸 잘해놔야 나중에 부등식도 똑같이 써먹어요. 자, 지금 기준점 0일 때, 1일 때인 거 보여? 그럼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야. 0보다 아예 작든가 0이랑 1 사이에 있든가. 괜찮아? 아니면 아예 1보다 크든가. 이러면 내가 말을 좀 천천히 할게. 아까 첫 번째 절대값이 양수구 양수구 한다고 했어. 1개. 그 다음에 양수구 음수구 한다고 했어. 2개. 음수구 양수구 한다고 했어요. 3개. 음수구 음수인구 한다고 했어요. 맞아? 4개여야지 원래 베이스가. 근데 지금 몇 개로 줄어들었어?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몇 개로 줄어든 거야? 3개로 줄어든 거야. 오케이? 얘가 요렇게 썼을 때가 가장 케이스를 간단하게 나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누시고 나면 그냥 할 건 다음 똑같아요. 첫 번째, x가 이거 그림대로 보시면 됩니다. 0보다 어때? 아예 작을 때지.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0이랑 1 사이잖아. 그치? 그래서 x는 0보다는 뭐하고 크고 1보다는 작은데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여기 0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럼 한 군데는 0이 들어가 있어야 돼. 0이 아예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등호를 저기다 쓰면 안 되나요? 돼요. 되는데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다에다가 0을 넣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됐어? 이건 그냥 습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쓴다고 틀리지는 않으나 굳이 또 틀 필요까지도 없다 정도. 알겠지?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세 번째는 여기잖아. 여기 1보다 어때? 큰데 이거 보여? 우리도 보기도 쉬워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없었잖니,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하나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세 가지를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다 해야 되겠다. 좀 빨리 풀게요 대신에. 자, 다시 물어볼게. 우리 이 짓 왜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기억하는 분 있나요? 이쯤 되면 또 한번 기억이 날라가요. 이 짓 왜 하고 있어? 건우야, 우리 이거 왜 하고 있어? 쌤, 번거롭게 사시네요. 그지? 왜 하는 거야? 아니, 막 던져도 돼. 내가 잘 조립해줄게. 생각보다 기깔나게 조립해요. 됐습니까? 이게 던져도 되나? 선생님 절대값 때문에요. 라고 그러지. 좀 더 딥하게 대답한다면 절대값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요. 라가 더 정답이고. 오케이?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이거 양수면 그냥 내보내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달고 내보내야 되는데 몰라서요. 가 되겠지. 괜찮은 거 맞아? 그 생각 함수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남았잖아. 그럼 그걸 이용해야죠. x가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양수겠어, 음수겠어? 얘는 너무 늦어.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면 돼. 0보다 작은 거 아무나 선택할 숫자.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지? 처음엔 한 두세 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한 개만 생각해. 알겠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음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음수고,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음수 넣으면 항상 음수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음수면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오기로 했었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의 절대값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x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 자, x에다가 0보다 작은 값 넣으면 이것도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이것도 음수지. 그럼 뭐 달고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 더하기 뒤에 3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예쁘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 마이너스 4는 0 하고 나오나 보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의 공식 써야 되겠지? 근데 선생님 요번에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분의 공식 쓸 거야. 짝수분의 공식 쓸 때
초보들은 이렇게 쓰세요. 위에다가 나 이거를 B라고 써야지 라고 표시해놓으면 돼. 반토막한 게 B라고. 짝수근의 공식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때 근의 공식 X는 A분의, 괜찮아? 마이너스 B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냥 플러스 1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1, 괜찮아? 마이너스 AC 하시게 되면 플러스 4가 되네요. 됐습니까? 맞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x는 1 풀마 루트 5가 되는데 x가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지? 얘가 플러스면 양수잖아. 그러니까 음수인 친구 최종적으로 x는 1 마이너스 루트 5가 근이어야 된다. x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다가 써놔야 안 헷갈린다. 됐어? 괜찮은 거 맞아? 자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두 번째는 x제곱. 자, 야, x가 0보다 크잖아, 그래도, 그지? 그럼 얘가 양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양수. 양수지? 지훈아, 멍할 필요 없어.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봐.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잖아. 그 여기 3분의 1이면 양수야, 음수야? 그럼 어떻게 나가면 돼? 그래도 나가는 거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판단이 조금 느려질 것 같잖아. 숫자 넣으면 돼요. 나도 겁나 많이 해요, 그렇게. 알겠습니까? 우아하고 멋진 거 없습니다. 수학 문제 풀 때는. 알겠어요?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바동바동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양수니까 어떻게 나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나? 자, 는. 자, 영향 1 사이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아까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2분의 1이랑 3분의 1 그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양수야, 음수야? 아니, 여기다 2분의 1, x에다 2분의 1 넣어 생각해봐. 이거 전체가 2분의 1이 아니라 x가 2분의 1이야. 그럼 양수야, 음수야? 그치. 그럼 뭐 달고 나가야 돼? 집에 가서 3분의 1도 넣어보고 4분의 1도 넣어봐. 알겠지? 그래서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x 마이너스 1 그다음 더하기 3. 그래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날라가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4가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너무 쉽네요. x는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한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래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때는 해가 없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 두 개나 있는데요. 이 범위에 없는 애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대입해봐요. 알겠니? 0이 되나 안 되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x가 1보다 뭐야? 크거나 같다가 얘기했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도 양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그냥 나오시고요. x 마이너스 1도 그냥 나오시고요. 더하기 3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애가 나와. 또 그래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그럼 근의 공식을 쓸 건데 요거 반토막한 거 마이너스 1 b라고 써야지. 그래서 근의 공식 쓰시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1 ac 하면 2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마이너스 ac 하면 1. 자 그래서 x는 1 풀마 루트 3인데 여기는 1보다 값이 어때야 돼? 커야 되지. 마이너스일 때는 1보다 작은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최종답은 x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써 놓으셔야 보인다고요. 됐습니까? 따라서 근은 몇 개가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하나, 두 개. 괜찮아? 얘네들을 뭐 하래? 더하래.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미안한데 요 한 줄에 어려움이 있나요? 푸는데? 당연히 없습니다.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나오셨으면 문제가 크게 없어야 돼요. 중학교 때도 루트가 들어간 근은 나왔었어. 알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하게 하는 건 누군가 그러면? 절대값인 거야. 그럼 절대값은 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 귀찮네. 몇 번 계산하니까. 얘는 3번이나 계산하니까 아 귀찮아라고 느끼는 게 정상인 거야. 알겠어? 절대값 보고 어려워하는 애는 뭔가 이상하게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은 절대값을 어렵게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접근해서 절대값이랑은 친해집시다. 알겠죠? 좀 이런 느낌 친구. 좀 짜증나지만 싫지는 않은 친구 정도로 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어려운 친구는 아니거든. 근데 좀 뭐한 친구? 귀찮은 친구 있죠. 지분지분 되는 친구. 생각나는 게 뭔가 봐요. 네. 자, 넘어가서 유형 4번인데요. 유형 4번의 2차 방정식 활용은
547번을 같이 해볼게요. 547번. 나머지는 집에서 그냥 풀어오세요. 이거 도형은 얘들 중학교 때도 이미 많이 해본 거라서 물론 안 되면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도형은 특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이거는 뭐 하나 풀어줘봐야 별 의미가 없어. 다 못 푸는데. 그래서 숙제로 그냥 드리고 대신 이제 547번에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서 자 문제 읽어보세요. 나 이거 지우는 동안. 선생님이 무슨 표현 때문에 이걸 풀려주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547번에다 요걸 필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X%가 증가했다나 이 문제에서는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해주시면 이게 뭐야? X% 증가한 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가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100분의 X는 X%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지훈이가 은행에다가 10,000원을 맡겼어요. 근데 이자가 10%래. 괜찮아? 그럼 10,000원에 10%면 10,000원에다가 뭘 곱해서? 100분의 10을 곱해서 1,000원이 이자인 거 아니야. 근데 은행에서 지훈이한테 저 돈 좀 돌려주세요 했더니 1,000원만 줬어요. 그러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얘만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증가한 부분만 주는 거라고. 괜찮아? 근데 증가했다는 건 원래 있는 거에다가 추가돼서 증가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앞에 있는 1이 뭘 의미하는 거야? 원래 있던 분량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지훈이는 나중에 돈을 이렇게 돌려받아야 되죠? 합쳐서 돌려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10,000원으로 묶어보면요. 앞에는 1이고 뒤에는 100분의 10이라는 친구가 생겨요.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1은 뭐야? 원래 있던 거. 얘는 증가한 거. 자, 그러면 똑같이 X% 감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뭐 인하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증가냐 감소냐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럼 센스 것 어떻게 하시면 돼? 그럼 1에다가 뭐야? 100분의 X를 뺀 걸 곱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무식쟁이가 되지 않는 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건우에게 물어봐요. 건우야, 내가 너 다음 달 용돈을 10% 인상했다가 다시 10%를 감소시켜서 줄 거야 라고 했어. 그럼 건우의 용돈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10%가 늘었다, 10%가 줄어드니까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네. 그럼 증가야 감소야? 빨리 얘기해봐. 오, 어떻게 알았어? 찍었지 너? 네. 우리 엄마가 나한테 더 줄 일은 없어 뭐 이런 생각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오, 그래? 역시 오, 훌륭한 학생들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원래 용돈이 A1이라 쳐. 그러면 10% 인상을 했어. 맞지? 그 다음에 10%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1.1이야. 계산을 해보면. 얘는 0.9야.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시면 1.1 곱하기 0.9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99에다가 소수점 뒤로 2개가 들어가서 0.9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용돈의 0.99%가 되는 거야. 0.99%가 아니고 9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잘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당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제가 올해부터 부득이하게 전에 올렸던 것보다 살짝 낮춰서 이렇게 어떻게 좀 비벼보겠습니다 하면 그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지? 지우세? 그럼 대화 쉽겠네요. 자,
547번에 1리터당 A1인 기름을 하루에 B리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X% 내렸더니 하루 판매량이 2X% 증가했더라. 그래서 하루 판매액이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가 증가했다는 거야? 8%가 증가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볼게. 그러면 이거는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처음 가격과 뭐야 이게 뭐라 그러니? 양이라고 할게요. 양. 기름의 양. 처음 가격은 A1이고 처음 양은 B리터만큼이었다니. 괜찮아? 근데 그걸 어떻게 했더니 변동됐더니 변화한 가격이라고 하잖아. 괜찮아? 변화한 가격은 몇 퍼센트가 감소했어? X%를 내렸대. 그치? 인하라고도 하고 감소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1-100분의 X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판매량은 그래 죄송합니다. 여기 판매량 미안해 나 그 용어가 없이 생각이 안 났어. 판매량 됐어. 양은 양이야. 양은 양인데 그럼 판매량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2x% 늘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100분의 2x가 곱해졌다는 얘기. 자, 그럼 이때 판매액이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칠게요. 판매액은 예를 들면 우리 다은이가 알바를 시작해서 아이스크림을 1,000원에 1,000원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한 개당 1,000원의 가격을 내고 애들한테 팔아. 괜찮아? 다은이가 아이스크림 5개 팔았어. 그럼 다은이의 판매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을 5개 팔았으니까 5,000원 되는 거지? 판매액이라는 건 가격과 판매량을 뭐하면 돼? 곱한 걸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곱하면 A 곱하기 1-100분의 X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는데 이는 하루 판매액이 8%는 상식적으로 증가한 건 그 전날 기준으로 판매액이 증가했다는 얘기겠지? 그 전,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판매액은 얼마야? A, B야. 괜찮아? 아니 A 가격에 B만큼 팔았잖아. 그러니까 A, B인 거라고 A, B. 그러니까 이걸 정리 안 하시면 못 풀어요. 괜찮아? 근데 거기에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는 거야? 8%가 늘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같다는 얘기겠지. 인정하나요? 놓친 것은 빨리 얘기하시고요.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없어? 건우건우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네가 이상해요 말고. 그래요? 알겠어. 자, 그리고 나면 여기 A, B 나중에 돼요. 생각보다 심플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계산하는 좀 짜증나잖아. 100 때문에. 난 앞으로 분수 계산 웬만하면 잘 안 할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100을 없애는데 여기도 100을 없애야 되고 여기도 100을 없애야 되지? 그럼 나 100이 몇 개 필요해? 2개. 그러니까 총 만을 곱해줄 거야. 그럼 양변에 똑같이. 괜찮습니까? 그럼 이 만 중에서 100은 이만큼 보내는 거고요. 나머지 100은 여기다 보내는 거야. 칸역수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100 마이너스 x가 100 플러스 x가 남겠지. 자, 여기다가는 곱하면 만이고요. 여기다 곱하면 800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800이 나와요. 둘이 어떻다? 같다 풀면 되는데 이거는 또 합성식이니까 만 마이너스 x 제곱이 그냥 180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오케이? 이항하고 예쁘게 정리하면 x 제곱이 800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x는 루트 800인가 10 루트 2가 된다는 건가? 숫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잠깐만. 맞을까봐 좀 무섭네. 내가 잘못 썼구나. 죄송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여기가 2x인 걸 내가 몰랐어. 미안해 여기만 수정. 이거 미안해. 2x인 걸 몰랐어. 뭔가 이상하다 했다. sorry. 여기 끝에만 수정할게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2x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건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0x 플러스 만은 1800. 다 넘기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800은 0. 2로 나누시면 x 제곱 마이너스 50x 이 칸역수 여기 좀 자를게요. 플러스 400은 0. 그래서 x는 10이거나 혹은 x는 40. 여기 10이랑 40도 분류하면 돼요. 근데 거기 x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랑 누구 사이? 0이랑 30. 0이랑 30 사이라고 쓰니까 답이 10을 보시면 돼요. 됐어? 넘어갈게요. 유형 5번이고요. 553번 보겠습니다. 553번. 쓰고 와. 553번. 자, 선생님이 지금 푸는데 정말 미묘하게 틀릴 거예요. 정말 요 한 털 때문에 틀려요. 뭔지 잘 생각하면서 봅시다. 알겠죠? 자, 553번 보시면 2차 방정식 n 플러스 4의 x 제곱. 근데 안 틀릴 수도 있어.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줄 칠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맞니? 그 아래 554번에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되는 거 보여? 554번 체크.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되는 거 보여? 실근은 판별식이 양수인 걸까 0인 걸까? 둘 다. 그렇죠. 옆에 쓰세요. 실근은 중근도 포함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는 여기는 없는데 아주 가끔 그냥 두 실근을 가지는 문제도 나와. 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나오면 참고로 앞에 서로 다른 게 없을 때야. 이때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주 가끔 등장하는데 이거 판별식 양수로 푸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괜찮아? 중근도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두 실근이라고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뭐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다 동그라미 치면서 판별식이 양수를 풀 거라고. 자, 근데 여기 x의 개수가 뭐야? 짝수잖아? 그래서 나는 짝수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위에다가 반토막을 쳐놓자 이거야. 됐어? 너 짝수 판별식은 b제곱하면 4 마이너스 a는 n 플러스 4 c는 2 맞나? 근데 그게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는 0보다 컸으면 좋겠어. m은 2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됐나요? 답이 그래서 1번 하고 쓰면 틀려요. 왜일까요? 이거 자체가 틀리진 않았어. 이건 이용을 하는데 좀 미묘하게 틀렸어요. 뭐 때문에? 얘입니다. 이거 몇 차 방정식이래? 2차. 얘만 보면 안 되고요. 2차 방정식은 멘트랑 묶어야 돼요. 오케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 되려면 n 플러스 4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는 순간 1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m은 뭐는 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가 안 된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최종 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4는 안 돼야. 근데 마이너스 4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호로 이렇게 표기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4가 안 된다는 건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아도 되고
m이 마이너스 4보다 커도 된다는 뜻이야. 핑크색으로 쓰니까 중요하다는 뜻이다. 괜찮니? 나중 부등식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직선을 표기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이해됐어요? 그럼 겹치는 게 이렇게 면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답은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요. 또는 됐어? m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요. 대신에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요가 답인 거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인 거야? 4번이 답돼. 아, 치사스럽죠?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오셔야 해요. 됐습니까? 자, 숙제는 566번까지 드릴게요. 566번까지.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뭐다 풀면 돼? 0이다를 풀어오란 얘기야. 근데 그 중에 막 불편한 애들이 있을 거야. 괜찮아? 566번이고요. 참고로 페이지는 105페이지입니다. 됐어? 67번이 풀어오지 마요. 미안합니다. 5, 6, 7까지죠. 너 노란 줄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걔를 칸 나눴네. 5, 6, 7까지랑 그 다음에 복소수에서 안 푼 거 좀 마저 좀 풀어봅시다. 알겠죠? 네.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나와야 돼요, 저. 복소수 푸세요. 오늘은 안 돼요.